자, 안녕하세요. 호치민시안국 국제학교 학생 여러분들. 요즘 온라인 수업하시느라 고생들이 많으시죠? 어떤 학생들은 차라리 학교 가는 게 좋아요 하는 학생들도 있고요. 어떤 학생들은 또 이렇게 보니까 뭐 나름 나쁘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하는 학생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지금 저와 함께 하고 있는 경제 수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좀 궁금하기도 합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그러니까 1단원의 두 번째 경제 문제의 합리적 해결이라고 하는 주제에서 주제 1 합리적 선택과 비용 편익 분석이라고 하는 것을 배울 거예요. 자, 원래는 이제 주제 2까지 배울 생각이었는데 양이 조금 많아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했던 거 복습하고 여러분들 헷갈렸던 것들, 여러분들 답 중에서 잘못했던 것들, 이런 것들 다시 알려드리고 수업을 진행할게요. 우리 지난 시간에 희소성 배웠었죠? 희소성이 뭐였죠? 인간의 욕망은 무한한데 비해서 자원은 유한하다, 한정적이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뭐예요? 경제 문제였죠. 그래서 인간의 노동을 통해서 경제활동을 통해서 얻어서 경제활동을 하는 대상을 경제재, 너무나도 뭐 많기 때문에 또는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경제활동이 필요하지 않은 것을 무상재 이렇게 불렀어요. 이 경제활동이 바로 경제활동의 대상이 되는 것이고 경제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은 요 희소성 때문에 발생하게 됩니다. 경제 문제 세 가지가 있었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어떻게 생산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 여러분들 뭐 많이 헷갈렸을 거예요.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가 왜 소득 분배 문제로 연결이 되느냐라고 궁금해하는 학생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소득 분배라고 하는 것은 내가 생산에 참여한 대가를 나눠 받는 것이죠. 그럼 내가 생산에 어떻게 참여할 수 있죠? 노, 자, 토를 제공함으로써 임, 이, 지를 받는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샴푸가 있고 로션이 있고 뭐 이렇다고 칩시다. 화장지가 있고.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나눠줄까요? 너는 어디서 뭐 일을 했으니까 자동차 공장에서 일을 했으니까 샴푸를 줄게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있는 해결 방법은 뭐냐면 화폐를 주고 노동의 대가로서 자본의 대가로서 토지의 대가로서 화폐를 제공해주고 그 화폐를 갖고 시장 무슨 시장? 생산물 시장에서 기업이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소비하도록 하는 방법을 선택하고 있죠. 따라서 재화의 분배 문제, 서비스의 분배 문제는 결국 소득 분배로 연결이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자, 자료 1번 꼼꼼하게 읽어봅시다. 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각 분야의 전문가 국물 대상으로 예산을 어디다 투자라고 했어요. 그쵸? 투자라고 하는 것은 돈을 써서 생산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 투자한 거죠. 그러니까 돈을 내가 어디다가 써서 다리를 생산할 것인지, 복지회관을 생산할 것인지, 뭐 가로등을 생산할 것인지, 소방 업무를 생산할 것인지, 서비스를 생산할 것인지 이렇게 결정한 거죠. 무엇과 관련이 있는 걸까요? 무엇을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는 문제네요. 자, 미래에는 대부분 컴퓨터 시스템이 설치된 기계 장치로 로봇 자동화로 생산할 것이다. 무슨 얘기죠? 생산 방법과 관련된 얘기네요. 그쵸? 두 번째와 해당이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국민투표를 통해서 최고 경영자 등 고위 임원의 상여금을 주주들의 직접 투표로 결정하는 법. 다시 말해서 고위 임원들의 소득을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에 대한 방법, 분배 방법에 대한 논의인 것이죠. 이것은 소득 분배와 연결이 있는 누구를 위해 생산할 것인가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요 세 번째 것이 제일 어려웠죠. 여러분들도 많이 틀리기도 했었고요. 자, 틀리면 감점이 당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죠? 배우는 과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성실하게 작업을 하시게 되면 감점 당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날짜는 좀 지켜주시기 바래요. 자, 이번 시간에는 원래 세 번째까지 배울 생각이었어요. 근데 양이 좀 많은 것 같아서 두 가지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합리적 선택과 비용 편익 분석. 그래서 이제 요 비용 편익 분석에서 아주 중요한 것, 기회 비용이 나오게 되죠. 아주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비용 편익 분석에서 들어가면 안 되는 게 있어요. 삑 들어가면 안 돼요. 근데 우린 자꾸 들어가고 싶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매몰 비용이에요. 요 개념 정확하게 알아두셔야 돼요. 자, 합리적 선택은 인간이 합리적이다. 이치 맞다. 뭘 얘기한다고 했었죠? 계산할 수 있다. 그렇죠? 그래서 동생하고 형이 있는데 빵을 이렇게 양쪽으로 나눴을 때 누가 더 큰 것인가를 비교할 수 있는 능력이 기본적으로 합리적인 능력이에요. 그러면 어떤 거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겠어요? 더 큰 거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그러면 경제 활동에서는 빵 두 개를 쪼개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뭘 쪼개겠어요? 뭘 비교하겠어요? 비용과 편익을 비교하겠죠. 그래서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인 거예요? 편익이 더 큰 거를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겠죠. 자, 우리 영어 조금 해봅시다. 비용, 영어로 뭐라 할까요? 코스트라고 하죠. 코스트가 높아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어떤 선택에 대해서 지불하게 되는 대가를 비용이라고 얘기해요. 편익은요, 영어는 benefit이라고 하는데요. 보통 이제 만족을 얘기해요. 경제학에서는 이 만족을 조금 더 유식하게 효용이라고도 합니다. 유틸리티라고 하는데요. 이건 이제 만족감, 어떤 소비를 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감을 얘기하고, 이 편익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을 측정하기 위해서 금액으로, 가격으로, 돈으로 이렇게 환산해서 표현하는 것을 편익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는 비교 편익이라고 얘기하고, 이 비교와 편익을 따져보는 것을 비교 편익 분석, 코스트 베네핏 어널리시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비교와 편익을 비교했을 때 비용에서 편익에서 비용을 빼죠. 우린 그것을 순편익이라고 그래요. 순편익. 그래서 이 순편익이 가장 높은 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우리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최대 효과의 원칙이라는 걸 얘기할 수 있어. 그럼 뭐가 최대 효과야? 비용이 같다면 최대로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걸 선택하는 게 좋겠죠. 가성비가 높은 거겠죠. 자, 최소 비용은 만족 또는 효과 또는 편익이 같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것이 제일 좋아요? 비용이 가장 적게 들어가는 것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우리 이것을 뭐라 그랬죠? 이것이 달성되는 것을 효율성이라고 그랬어요. 경제학은 바로 이 효율성을 추구하는 거라고 설명했었죠. 자, 한번 따져볼까요? 과제 1이에요. 내용 어렵습니다. 수업 시간에 해보게 되면 학생들이 쉽게 맞히지 못하더라고요. 자, 갑과 을이 있어요. 운동화를 살 건데요. 이 학생은 갑은 이래요. 10만원? 괜찮네. 나는 살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갑은 살 거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갑이 생각하고 있는 신발 구매에 따른 편익을 얼마나 생각할까요? 어느 정도의 편익을 생각하길래 살 거야 라고 생각을 할까요? 답부터 먼저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여러분들이 하도록 하세요. 을은 안 산대요. 난 비싸. 안 산대. 그러면 을이 생각하고 있는 구매에 따른 신발 구매의 편익을 을은 얼마나 생각할까요? 근데 상황이 바뀌었어요. 일주일이 지났어. 그랬더니 할인에 들어왔어. 갑은 정말 가슴이 터지겠죠. 근데 을은 아싸 하게 됩니다. 일주일에 10만원이었던 운동화가 30% 돼서 7만원, 30% 할인이 돼서 7만원이 됐대요. 그랬더니 을인 사고 싶었어. 그러면 을이 생각하고 있는 신발 구매에 대한 편익은 얼마가 될까요? 자, 자료 1. 자, 문제 1번 봅시다. 자료 1에서 갑과 을 중에서 누가 운동화에 대한 편익이 클까요? 갑일까요? 을일까요? 자료 2에서 을의 운동화 구입에 따른 편익은 얼마일까요? 자료 2만 보시지 말고 자료 1까지 같이 보셔서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과제 1이에요. 자, 이번에는 기회비용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기회비용은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 대가로 포기한 거, 이렇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어요. 근데 정확한 뜻은 아니에요. 내가 어떤 것을 선택한 대가로 포기한 것 중에서 가치가 가장 높은 거, 이것을 기회비용이라고 얘기해요. 내가 매점에 갔어요. 매점에 가서 1,000원을 주고 A라고 하는 걸 먹으면 1,500원, B라고 하는 것을 먹으면 1,300원, C라고 하는 걸 먹으면 1,200원만큼의 편익이 발생해요. 편익이. 그러면 내가 1,000원을 지불했을 때의
기회비용은 뭘까요? 내가 1,500원만큼의 편익을 얻기 위해서 내가 지불한 기회비용은 뭘까요? 1번 1,300원이다. 2번 1,200원이다. 3번 2,500원이다. 이랬을 때 많은 학생들이 2,500원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 않고요. 내가 포기하는 B, C, D 이런 것들이 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 요것을 포기한 거라고 보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동시에 두 가지를 선택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기회비용은 명시적으로 눈에 보이는 비용과 암묵적인 비용이 있어요. 자, 눈에 보이는 비용, 명시적 비용은 뭐죠? 이때 1,000원 지불했잖아요. 그러면 1,000원이 명시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근데 암묵적 비용은 어떻게 되죠? 암묵적 비용은 내가 B를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300원만큼의 순편익이 있었죠? 왜 1,300원이 아닐까요? 그 1,300원 중에서 1,000원은 이미 명시적 비용으로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자, 300원만큼의 내가 500원만큼의 순편익을 포기한 대가로서 얻기 위해서 300원만큼의 순편익을 포기한 거잖아요. 따라서 요 300원이 뭐가 되는 거예요? 암묵적 비용이 되는 거예요. 화폐로 지불하진 않았지만 내가 다른 것을 선택했을 때 얻게 되는 만족감, 만족, 편익 이것이 발생하는 거죠. 자, 요것을 더한 것이 기회비용 1,300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과서 읽어보게 되면 좀 내용이 어려워요. 그래서 같이 읽어볼 거예요. 자, 같이 읽어보면서 보도록 합시다. 무료로 영화를 관람하는 상황을 가정해보자. 무료로 봤는데 영화가 재밌었다면 이득이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대가가 없는 건 아니다. 왜냐면 그 시간에 운동이나 공부를 하면서 얻게 되는 만족감을 포기한 거기 때문에 이때 만족감이 뭐가 될까요? 암묵적 비용이 되겠죠. 명시적 비용은 제로지만 암묵적 비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무료는 없다란 말이 있다. 포기한 것 모두가 기회비용이 되는 것이 아니라 대안중에서 가장 가치가 높은 것, 그것이 기회비용이 된다. 아까 설명드렸죠. 만족감을 돈으로 환산해서 영화 관람이 3만원, 운동이 4만원, 공부가 2만원이라고 한다면 영화 관람을 선택한 것은 3만원의 만족을 얻기 위해서 운동 4만원을 포기한 것으로 기회비용은 운동 4만원이 된 것이다. 고로 비합리적 선택이 되겠죠. 그렇죠? 자, 앞의 사례와 같이 달리 만원을 직접 지불하고 영화를 봤어요. 이때는 명시적 비용은 지불한 만원이고 암묵적 비용은 영화 대신 누릴 수 있는 만족감이었던 4만 원이에요. 자, 그래서 명시적 비용과 암묵적 비용을 더한 것이 기회비용 5만 원이 된다. 이렇게 보겠죠. 자, 그래서 영화에서 얻게 되는 편익이 3만 원이고 기회비용은 5만 원이 되게 되면 이것은 비합리적 선택이라고 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매몰 비용이라는 것이 있어요. 매몰 비용은 이미 지불이 돼서 회수할 수 없는 비용을 얘기해요. 과거의 선택이기 때문에 이미 발생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합리적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미래 얘기죠. 내가 앞으로 선택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무엇을 따져봐야 돼요? 내가 선택했을 때의 편익과 선택할 때 들어가는 비용을 따져봐야 되는 거죠. 이미 들어갔던 비용은 생각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 어떤 사람이 값이 1,000달러를 내고 테니스 클럽에 가입했는데 선생님도 그랬었는데 테니스를 치는 것이 고통스러웠어. 근데 돈 낸 게 아까워가지고 억지로 치다가 테니스를 선생님은 테니스 레그가 왔었는데 그래서 아예 테니스를 못 치게 된다고 한다면 그 비용이 더 크다고 할 수 있다. 그건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 사람이 합리적이지 못했던 이유는 뭐예요? 내가 이미 들어갔던 돈이 얼만데 이런 생각 때문인 거죠. 우리는 그것을 유식하게 뭐라 불러요? 매몰 비용. 자, 카페나 레스토랑 여기 포미형도 많이 차렸다가 많이 망하고 그러잖아요. 되게 가슴이 아픈데 차리는데 돈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끝까지 좀 해보지 이런 생각 들 수 있잖아요. 하지만 내가 어느 순간에 판단을 내려야 되는 순간이 들어가게 되면 앞으로 발생할 편익과 앞으로 발생할 비용을 계산을 해서 순편익이 많으면 계속하는 것이고 순편익이 적으면 인테리어 비용이 많이 들었다 하더라도 그만두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것이죠. 왜? 이미 묻어놨던 돈이기 때문이다. 유식하게 뭐라고? 매몰 비용은 계산해서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래서 이제 전에 싱가포르 수학여행 데려갔는데 이제 학생들이 그 뭐 칠크랩 이런 것들 싱가포르 로컬 음식들 먹고 싶다든지 그런 데도 한 번씩 가잖아요. 가는데 애들 입맛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안 먹고 나오는 거예요. 너무 아깝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이거 너네들 수학여행비에 다 포함되는 거야. 많이 먹어. 먹을만 한데 왜 그래? 이거
안 먹으면 아깝잖아. 그랬더니 학생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그때가 이제 요 기회병을 배웠을 때였어요. 이미 매몰병 배웠을 때요. 선생님, 이것을 먹게 되면 갈수록 편익이 떨어져요. 저희가 수학여행 낸 것은 이미 매몰병을 낸 것이고 저는 지금 밖에 나가서 편의점에서 컵라면 먹는 것이 저의 합리적인 선택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넌 참 경제를 잘 배웠구나. 그래서 나가는 것에 대해서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있는 것인지 제가 기억이 왜곡된 건지 잘 모르겠지만 시험 문제 아무튼 잘 냈었습니다. 이 사례를요. 근데 학생들이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던 거는 맞아요. 예. 자, 농부 사례 한번 볼게요.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요. 뭐 사례가 썩 좋지는 않아요. 하지만 지금 볼게요. 농작물을 재배할 때 비용이 5천만 원 들었어요. 근데 농작물을 거두어 들이는데 1,000만 원이 발생해. 그럼 요건 두 개 다 합치면 뭐가 돼요? 비용이 되겠죠? 근데 얻게 되는 편익은 얼마냐? 2,000원. 2,000 빼기 6,000원 마이너스 4,000. 순편익이 마이너스므로 하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5천만 원은 매몰 비용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 지금 나 뭐만 생각해야 된다? 편익인 2,000과 비용인 1,000. 그래서 1,000만 원이라도 이득이 발생하면 그것을 선택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그런 얘기예요. 24페이지에 있는 사례입니다. 자, 삶으로, 그자 여러분들 이제 삶과 좀 연결을 시켜볼 텐데요. 자, 일상생활에서 매몰병에 해당하는 거 한번 찾아보세요. 말하기는 가슴이 아픈데, 토플 점수 같은 거 있죠? 토플 점수. 아이씨, 우리 엄마가 중학교 때부터 토플 많이 시켰는데, 토플 점수가 100이 안 넘어요. 뭐, 110이 안 넘어. 이걸 계속 붙잡고 있어야 되는지, 안 붙잡고 그만두려고 하니 여태까지 했던 게 아깝고, 뭐 그런 것들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살면서 생각하는 매몰병들, 그 매몰병들 때문에 손해를 합리적이지 못했던 경험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서 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러분들, 뭐, 포트폴리오 중심 6개 대학, 이런 것들, 참, 이 매몰병 들어가 있죠. 이게, 잘 선택하셔야 됩니다. 11학년 때는. 아무튼, 두 번째. 여러분, 대학 진학의 비교 편익 분석인데요. 이거 수업 시간에 거의 1시간 동안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1교시는 여러분들 노트 필기 하시고 2교시는 이거 열심히 작성해 보는 거예요. 자, 갑은 졸업할 대학을 진학할까 취업할까 고민인데 졸업하게 되면은 좋은 점이 대학을 가게 되면 좋은 점이 있지만 가장 명시적으로 등록금이 들어갈 테고, 그쵸? 또 뭘 포기해야 되죠? 대학교 다니는 동안 직장 생활하면서 얻게 되는 월급, 이게 이제 암묵적 비용이겠죠. 이것도 포기해야 돼요. 그래서 이게 난지, 아니면 대학 들어가서 공부하고 인맥도 쌓고 대학 졸업장도 얻게 돼요. 그것을 갖고 평생 대학 졸업자로서 사는 것이 합리적인지. 여러분요, 여기다가 플러스 1을 더해야 돼요. 플러스 더 1이 뭐냐면 플러스 한국대학교 들어갈 때와 베트남 대학교, 베트남도 RMIT도 있을 테고 현지 인사대도 있고 이렇겠죠. 자, 이런 것들을 고려했을 때 한번 비용과 편익을 따져봐서 정확하게 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들 막 얼마 곱하기 얼마 뭐 꼼꼼하게 뭐 몇십 원 단위까지 할 필요 없고 대략적으로 했을 때 나는 대학에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대학에 가지 않는 것이 합리적이다. 나는 베트남 학교로 가는 것이 합리적이다. 이렇게 여러분들 나름대로 결정해서 써주시기 바랍니다. 자, 수고들 많이 하셨습니다.